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황탁촌노입니다. 일단 그 다음 종목 한번, 그 다음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사실 열심히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제가 종목 그냥 다트로 돌리다가 하나 던져가지고 걸려도 걸리거든요. 이게 걸리는데 어떤 종목이냐면요. 위메이드입니다. 이메이드입니다. 이메이드인데 이 이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다 게임주죠, 게임주인데 이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매수 주가는 이제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죠. 네, 목표가는 78,000원. 네, 지금 현재 주가 얘기 드릴게요. 31,650원. 네, 말도 얼척도 없죠. 네, 그리고 2018년 6월 20일 날 나온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뭐 지켜보자 그랬어요. 일단 리포트 뉘앙스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지켜보자. 근데 목표가는 왜 78,000원이야 이거죠. 왜 지켜보자 그랬으면은 목표가 좀 낮춰야죠. 아니면은 커버 종목에서 빼든지 커버리지 하지 않는 종목으로 빼든지 지켜보자 그랬는데 왜 목표가는 매수로 해놓고 이 정도면 거의 스트롱 바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날 주가가 42,600원입니다. 42,600원이에요. 근데 타겟 프라이스가 78,000원이면 이건 거의 스트롱 바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지켜봅시다인데 목표 주가를 수정을 안 했는지 목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아놓고 일단 여기서 깔고 있는 전제가 이겁니다. MMORPG의 중 이카루스, 이메이드가 게임주잖아요. 이카루스 M이 출시 예정인데 하반기 출시 예정 작품들 중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제외하고 경쟁작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게임 매출에 따른 국내 매출이 증가할 거다. 그 중국 시장 비수권 게임에 대해서 순조로운 양성화와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리포트의 요지고요. 이카루스 M에 이어서 연말에는 미르포, 에럴전기 3D 등 공격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통 연말에 그런 기대를 하니까 이게 6개월 정도 선반영되고 치면은 지금 오르는 게 맞지 않냐라는 뉘앙스거든요. 근데 지켜보자 그래놓고 다 좋다고 해놨어요. 이 사람 지켜보자라는 말뜻을 잘 모르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결과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카루스 M 출시했습니다. 6월에 했는데 출시했어요. 구글 매출 게임 매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들기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때가 매출이 확 다운됐을 때였어요. 매출이 확 다운됐을 때였고 매출은 기대 이하. 참패했죠 완전히. 그리고 2분기 실적 라이센스 매출이 95억 원이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 그냥 철저한 어닝 쇼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조인트 벤처 설립이 장기간에 완료되지 않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결국 주가는 전혀 가지 못하고 지금 31,650원. 네. 31,650원이네요. 네, 거의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보고 있는 게 하반기에 보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메이드 리포트 쓰시는 분이 이카루스 M을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야 되는데 안 해봤.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저 진짜 별로 재미없는데 이거 저는 저 주변에 물어봤어요. 저기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동생들 물어봤어요. 아니 너 이카루스 M 하니? 형 이카루스 M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게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게임이라도 한번 해보고 좀 혹시 우리 게임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게임을 많이 해보셔라. 네, 리포트 죽어라 열심히 쓰지 마시고 게임 나온 베타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감을 대충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NC소프트 리니지 그 에볼루션 게임을 제가 딱 베타로 해본 순간 이거다.
했거든요. 아, 그때 오르더라고요. 확실히. 게임의 촉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게임에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래도 이메이드는 현금 많은 기업 2,300억 정도 현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좀 버티다가 다시 나중에 주가 반등 기회 주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윤병호 대표님. 예. 이메이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이 위메이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랑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사랑했던 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중국 보여지는데. 게 좋아하는 게임들 가장- 많이 만들어요. 예,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네.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 제재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 게임 안 업종만. 풀렸어요. 예. 예, 다른 데는 이제 우리 그 단체 관광이라든가 상하이를 비롯해서 이제 하나씩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메이드 자체는 이 게임주 자체는 아직 그 중국 쪽에서 풀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중국의 텐센트도 자국 정부한테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예, 게임 예, 예. 때문에. 네,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 쪽의 어떤 그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풀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위메이드에 또 최근에 그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수익원이 그 라이센스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라이센스비 받죠. 예, 중국 쪽에 이제 여러 게임 업체에 게임을 설계해주고 만들어주고 해서 받는 그 라이센스 직접 중국에 진출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수익이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아직도 그게 좀 사드에서 약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 지금 이번 주에 장수성 이번에 여행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예, 예. 이 세월아 내요 이거 언제 다 풀립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지난 주에 상하이 그 여행사 좀 풀렸고 이번 주에 장수성 풀렸는데 이러다가 뭐 지금 6개 7개 풀렸거든요. 도시가 이거 중국 전체 다 풀리려면 아직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일단 양재치 특사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소환해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좀 한 소리 듣고 와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호영 대표님, 이 이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한 코멘트나 혹시 이제 주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좋은 종목이에요. 예, 저도 이 종목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7년 전에 거의 바닥권일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이제 거시적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그 오늘 그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그 리포트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우리 김본이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딱 오더라고요. 이분 얼굴 안 봐도 알아요. 경력 되신 분이에요. 초짜가 아니니까 그렇게 리포트를 쓰죠. 지켜봅시다. 네. 초짜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직설적으로 매수하라 이게 네. 얘기는 피하면서 사실상 매수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근데 높을까 너무 높아요. 네, 지켜보자 그래놓고. 예, 좀 높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저도 뭐 개인적으로 증권사에 있는 분들 좀 많이 알아요. 아는데 저는 항상 저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자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증권사에 있어도 나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조직 자체가 이제 그렇죠. 약간 그리고 그렇게 또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다. 모 예. 투자 기관의 또 애널리스트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쓰라고 해서 쓴대요. 근데 위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써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바꿔 맞습니다. 주관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증권사에서 그렇긴 합니다. 저기 세사이드 리서치 팀에 계시는 분들이 소신껏 리포트를 써서 가져가면 영업이 안 된다고. 너 지금 누구 죽일 일이냐? 그러면서 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켜보자 그랬으면 좀 목표 주가 한 10,000원 정도 낮출 수 있잖아요. 15,000원 정도 낮춰줬으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가끔 외국계 증권사가 멋있게 한번 리포트 딱 내요. 현재 주가 반토막 내가지고 그러면 되게 이게 튀잖아요. 되게 이게 또 멋있어 보이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메이드 하나금 투자만 낸 게 아닙니다만은 제목하고 목표 주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저 같은 윤 대표님 같은 개인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월급쟁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색깔 못 내요. 근데 그것도 욕하기도 좀 한계가 그렇죠. 있어요. 왜?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두 분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주관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좀 분리주의가 아니라 융합주의 문화잖아요. 문화 네. 자체가 무슨 얘기냐? 일과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게 다 동일시해 버려요. 서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전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 주식 전문가 뭐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다만 개인 전문가들은 자기 소신껏 이걸 자꾸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이제 차이가 좀 있네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셀사이드 리서치에 잠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근무 시간이 거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주에 한 100시간씩 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할 때 제가 주니어로 일할 때 죽어라 데이터 핸들링만 하다가 의견이라는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물론 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라 뭐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 힘든 거 다 겪으시고 올라오신 분들이라 인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제목은 그래도 좀 제목하고 목표까지 좀 맞춰서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래도 현금 자산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 대해 한번 지켜보자. 예, 이런 얘기 드리고 우리 정홍원 대표님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